특히 디자인을 잘 모르시거나 처음 해보는 분들인데 바이브 코딩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 디자인도 잘 해야 되잖아요. 뭘 첨부하면 좋을까 확인해볼 가치가 있는 스킬 중에서는 거의 끝판왕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여기서 제공하는 무려 161개 업종별 디자인 룰 때문이에요. 금융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느린 애니메이션은 금지입니다. 1분 1초를 앞다투는 화면에서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럭셔리 브랜드에 대한 가이드도 있는데요. 빠른 애니메이션이 금지입니다. 키즈 학습 앱 같은 경우는 차분한 색이 금지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명상 앱이나 멘탈 헬스 앱 같은 경우는 차분한 분위기에 파스텔 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글래스모피즘, 미니멀리즘, 클레이모피즘 UI 스타일이 80개나 넘게 있는데 각각 어떤 케이스에 써야 되는지 정의가 되어 있고요. 25개의 차트 유형, 70개가 넘는 폰트 페어링이 있는데 어떤 케이스, 어떤 업종에 사용해야 되는지, 대시보드, 헬스케어, 교육 161개나 되는 업종별 가이드라인까지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에게 모두 제공하겠습니다. 3가지 업종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려볼게요. 이거는 스킬을 쓰지 않은 버전이에요. 네, 이거는 스킬을 쓴 버전인데요. 저는 에릭이고요. 한국과 미국 테크 업계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을 해봤습니다. 앱 UX 분야에서 아마존 베스트셀러로 올랐던 책이 2권 있고요. 그러면 가보시죠. 오늘 소개할 스킬은 UI UX 프로 맥스라는 건데요. 저는 이 스킬이 앱이나 웹사이트, UX UI 디자인의 레퍼런스 자료로서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디자인을 잘 모르시거나 처음 해보는 분들인데 바이브 코딩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 디자인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상 디자인을 잘 하려고 할 때 뭘 첨가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확인해볼 가치가 있는 스킬 중에서는 거의 끝판왕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여기서 제공하는 무려 161개 업종별 디자인 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방대한 디자인 베스트 프랙티스, 즉 업계에서 실제로 활용하는 방식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이 스킬을 한번 딥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가지를 다룰 건데요. 먼저 이 스킬이 뭔지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고 디자인 전공 안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는 디자인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 스킬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161개의 업종별 디자인 룰이 있다고 했는데요. 업종별로 어떤 룰이 있는지 또 이게 어떤 원리로 만들어진 룰인지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킬을 실제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 스킬을 썼을 때랑 안 썼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함께 비교도 해볼 겁니다. 이 UI UX 프로 맥스 스킬은 깃허브에서 스타를 무려 10만 개 넘게 받았어요. 깃허브를 많이 안 써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 세계에서 쓰이는 클로드 코드가 그 본체의 스킬을 모아놓은 레포가 지금 깃허브 스타 13만 개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UI UX 프로 맥스는 디자인 스킬 하나만으로 10만 개를 받은 거예요. 깃허브 안 쓰시는 분들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깃허브 같은 경우는 개발자나 테크 업계 사람들 위주로 모여있는 커뮤니티라서 사용자 풀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작은 동네에서 스타를 13만 개나 받았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거예요. 유튜브로 치자면 좋아요 몇백만 또는 그 이상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스킬은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고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스킬을 처음에 몰랐는데 깃허브 스타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몇 가지 케이스에 적용을 해봤는데 막상 써보니까 뭐가 대단하다는 거지 싶었어요. 썼을 때랑 안 썼을 때가 우와 소리가 나올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픈소스니까 이 오픈소스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내부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되는지 뜯어보고 파고 또 파보니까 왜 10만 개인지 이해가 바로 됐습니다.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무려 161개나 되는 업종별 디자인 룰을 정리해 놨다는 거예요. 이 많은 업종에 대해서 각 업종마다 컬러는 어떤 컬러를 써야 되고 어떤 UI 스타일을 써야 되고 모션이나 인터랙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가이드를 주고 있어요.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좀 더 맛보기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스킬에서 어떻게 가이드를 주고 있냐면요. 주식을 사고 파는 금융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다크모드를 기본값으로 하라고 하고 있어요. 주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화면을 봐야 될 수도 있으니까 좀 더 눈이 편하라고 라이트 모드를 기본값으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느린 렌더링, 즉 느린 애니메이션은 금지입니다. 1분 1초를 앞다투는 화면에서 느린 것은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룰 중에 하나로 박아놓은 거예요. 반대로 럭셔리 브랜드에 대한 가이드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빠른 애니메이션이 금지입니다. 백화점 명품관 한번 생각해보세요. 조명이 어둡게 돼 있고 시장 바닥처럼 빨리빨리 돌아가는 게 아니라 느긋하게 천천히 보여주잖아요. 비슷할수록 느리게 움직인다는 룰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인데요. 키즈 학습 앱 같은 경우는
차분한 색이 금지입니다. 채도가 낮은 색이나 낮은 에너지가 안티 패턴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아이들한테는 활기찬 그런 에너지가 느껴져야 또 앱이나 웹사이트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명상 앱이나 멘탈 헬스 앱 같은 경우는 과한 모션 같은 게 금지예요. 그리고 톤 다운된 매우 차분한 분위기에 파스텔 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선 차분함이 생명인 거예요. 명상을 하려고 하는데 집중이 분산되고 정신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스킬을 활용해서 만약에 은행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이 스킬이 켜진 AI 코딩 도구는 만들기 전부터 룰들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예처럼 신뢰감이 가는 보안 표시라든지 장난스럽지 않은 그런 요소들을 주로 배치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른쪽처럼 색깔이 매우 화려하고 조금 장난스러운 요소가 은행 랜딩 페이지에 들어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은행 같은 경우는 보수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신뢰가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요소들이 신뢰를 깎아먹는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룰이 절대적인 정답은 아닙니다. 나만의 브랜드, 나만의 사업에 따라서 이 룰들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만 명이 별을 줬다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다는 거고 그 의미는 업계에서 레퍼런스가 되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당장 이거를 적용하는 걸 떠나서 디자인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디자인 역량을 키우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주식이나 키즈 명상 쪽으로 앱과 랜딩 페이지를 이따가 직접 만들어서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스킬이 없이 만든 거랑 스킬 활용해서 만든 거의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우리가 AI로 디자인할 때 겪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이브 코딩으로 앱을 디자인할 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저는 그 이유가 고려해야 될 의사결정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컬러는 뭘 골라야 되는지, 버튼이나 카드는 어떤 모양이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업종을 맥락을 고려했을 때 어떤 요소들을 다르게 해야 될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문구나 톤은 어떻게 써야 될지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죠. 즉 하나하나가 다 결정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AI한테 알아서 디자인해줘 라고 한다고 해서 꼭 좋은 디자인이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흔한 AI스러운 디자인이 나와서 이게 맞나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참고로 이거는 임페카블 스타일이라는 또 해외에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레퍼런스 자료인데요. 여기는 AI 디자인 판독기까지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I스럽지 않은 디자인을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디자인을 배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획일, 디자인 일을 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저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을 때 늘 막막하고 어려움을 느낍니다. 특히 새로운 업종에 대한 디자인을 맡으면 그렇고요.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지식은 공부를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 업계에서 잘 만든 앱을 열어놓고 분석을 먼저 합니다. 즉 레퍼런스를 먼저 참고를 하는 거죠. 사실 현업에서 일하시는 디자이너분들도 많은 경우 이렇게 접근을 해요. 왜냐면 세상에 없는 디자인이면서도 좋은 디자인을 머릿속에서 뿅 하고 만들어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즉 레퍼런스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디자인을 잘하는 거는 재능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레퍼런스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UI UX 프로 맥스는 정말 좋은 레퍼런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려봅니다. 그러면 UI UX 프로 맥스는 어떤 거고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건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거는 깃허브에 올라와 있는 오픈소스예요. 누구든지 무료로 자신의 프로젝트에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스킬의 특징은 사용하는 분들이 체계적인 디자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디자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걸로 보여요. 그 이유는 상황에 따라 어떤 디자인 요소를 써야 되는지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추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명상 앱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이 스킬은 여러 개의 카테고리를 확인합니다. 저는 여기서 비유를 들어서 서랍이라고 해볼게요. 즉 여러 개의 서랍을 하나씩 확인을 하는데요. 먼저는 161개 업종 중에서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지 찾아요. 명상 앱이니까 멘탈 헬스나 명상 이런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 업종을 확인하고 그 업종에 맞는 UI 스타일을 84개 중에서 고르고 또 색 조합을 19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골라요. 그리고 폰트 페어링, 즉 폰트 궁합도 74개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또 고르게 돼요. 그리고 그 업종에 대해서 추천사항, 금지사항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 바탕 위에서
디자인과 코드를 짜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각 서랍들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서랍은 84개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UI 스타일인데요. 이거는 단순히 스타일이 이런 게 있다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스타일은 어떤 경우에 써야 된다, 쓰면 안 된다라고 가이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레이모피즘 같은 경우는 찰흙으로 빚은 것처럼 통통하고 둥근 스타일인데요. 키즈 앱이나 교육 앱 쪽으로는 최적이지만 의료, 금융 같은 조금 보수적인 산업에서는 금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법률이나 금융에서는 신뢰가 생명인데 뭔가 UI가 장난처럼 보이면 안 되잖아요. 오른쪽에 사이버펑크 UI는 어두운 배경에 네온 느낌이 빛나는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스타일인데요. 이거는 해커 감성이 곧 신뢰가 되는 게임 플랫폼이나 개발자 도구 같은 데서 쓰라고 추천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업용 엔터프라이즈나 헬스케어, 시니어 케어 같은 조금 보수적인 브랜드에서는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플랫 디자인이라든지 미니멀 디자인, 벤토박스 그리드, 오거닉 바이오나 스위스 모더니즘 같이 다양한 UI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웹사이트로 정리를 해둔 건데요. 접속하는 거는 댓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서랍은 폰트 페어링인데요. 어떤 폰트 조합이 어떤 상황에 좋은지 알려줘요. 클래식 엘레강스 같은 경우는 장식 요소가 있는 세리프 폰트 플레이페어 디스플레이랑 본문으로는 가독성이 좋은 인터의 조합을 쓰고 있는데요. 세리프 폰트가 아무래도 데코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아한 느낌이 있고 본문은 글이 많을 때 대한 가독성을 위해서 깔끔한 폰트를 지향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럭셔리나 패션, 하이엔드 업종에 쓸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풀 크리에이티브 같은 경우는 프레도카랑 누니토의 조합인데요. 둥글둥글하고 친근한 폰트라서 어린이 앱이나 크리에이티브 툴에 쓰라고 하고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여기서 추천하는 폰트들은 영미권에서 많이 쓰는 폰트들이에요. 그래서 한글에 1대1로 적용하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형식으로 조합을 했을 때 좀 좋아 보이는지를 참고하는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페어링이 있으니까 스터디를 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폰트 페어링 종류에 대해서도 제가 웹사이트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댓글에 링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서랍은 25개의 차트 UI입니다. 웹사이트나 특히 대시보드 같은 경우 분석 페이지나 어떤 통계 페이지를 넣어야 될 경우는 차트를 넣어야 될 일이 많을 거예요. 근데 차트라는 게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상황에 따라 어떤 차트가 더 좋을 수 있는지 참고할 만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각 차트별로 어떤 경우에 이걸 활용해야 되는지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캔들스틱 차트는 주식하는 분들이라면 잘 아실 텐데 투자 관련된 곳에 쓰라고 하고 있고요. 이런 유명한 파이 차트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가 항목이 5개 이하이고 하나의 지배적인 조각을 강조하고 싶다면 쓰라고 추천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항목이 5개보다 훨씬 많고 각 파이의 조각별로 차이가 미세하면 쓰지 않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에 대한 가이드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조각의 구분을 3개만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생맹 사용자 같은 경우는 접근성 기준에 미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차트로 막대 그래프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5개의 차트가 어떤 게 있고 각 차트는 어떤 용도로 쓰라고 이 스킬에서 메모하고 있는지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댓글 링크를 확인하시면 돼요. 이제 종합 선물 세트인 161개의 업종별 디자인 룰입니다. 제가 이걸 왜 종합이라고 하냐면 업종이 정해지는 순간 스타일이 정해지고 색이 정해지고 폰트 페어링이 정해지고요. 또 금지 목록이나 어떤 차트를 쓸지가 다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앞에서 말씀드린 서랍들이 전부 이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룰 한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은행 업종에 대한 디자인 룰을 살펴보면 핵심은 신뢰와 권위입니다. 그래서 스타일은 너무 복잡도가 있지 않고 미니멀한 걸 쓰라고 되어 있고 색 같은 경우는 네이비 컬러랑 골드를 쓰라고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필수 항목 같은 경우는 보안과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금지 목록에는 장난스러운 디자인, 허술한 UX 그리고 AI의 보라 핑크 그라데이션은 아예 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융 앱을 만들어달라고 그냥 단순하게 AI한테 맡기면은 보라 핑크 그라데이션이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예 금지하도록 원문에도 AI 보라 핑크 그라데이션을 쓰지 말라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은행 같은 경우는 신뢰가 생명이기 때문에 대충 AI로 찍어낸 사이트 같다라고 사람들한테 인상을 준다면 그 은행의 신뢰가 깎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강조해 놓은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스라든지 럭셔리, 금융 대시보드, 헬스케어 이런 식으로 종류별로 161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것도 댓글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 스킬이 뭔지, 이 스킬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준지를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저는 이 스킬이 1차적으로는 스터디용으로서 가치가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단 작동이 잘 되는지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몇 가지를 해봤는데요. 세 가지 업종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려볼게요. 실험 설계는 다음과 같은데요. 업종을 먼저 정했고요. 그리고 대표가 되는 화면 하나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PRD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런 스킬을 안 쓴 걸로 해서 클로드 코드에게 디자인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비교군에서는 UI UX 프로맥스 스킬을 써서 만들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PRD는 Product Requirement Document라고 해서 화면 또는 제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자료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AI가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만들 수 있어서 그랬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은행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줘 한다면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을 매번 다르게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PRD를 썼고요. 첫 번째는 키즈 수학 교육 앱을 소개하는 랜딩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 PRD의 구성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데요. 타겟은 5살에서 10살 아이가 사용할 수학 교육 앱이고요. 다만 이 랜딩 페이지를 보고서 또 결정을 하는 사람은 부모님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했고요. 구성 같은 경우는 앱 소개, 앱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 그리고 커리큘럼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안심시키기 위한 요소가 이 PRD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또 컴퓨터를 통해서 공부를 한다고 해도 또 너무 많이 하면은 안 좋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CTA에 해당하는 가격, 요금제 비교 섹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키즈 앱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클레이모피즘이라고 해서 모래 감성의 UI 스타일을 쓰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밝은 원색, 통통 튀는 인터랙션을 넣으라는 게 이 스킬에서 추천하는 바입니다. 낮은 에너지는 금지하고 있고요. 이거를 적용해본 과정이 궁금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키즈 앱 랜딩 페이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클로드 코드를 VS 코드에서 켰습니다. 참고로 클로드 코드 같은 경우는 처음 써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2분 안에 설치해서 실제로 실행해보는 방법을 영상으로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폴더 세팅을 하나 하고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UI UX 프로맥스 스킬의 웹사이트거든요. 여기 보시다시피 스타 몇 개를 받았는지 나오죠. 그래서 이 스킬의 링크를 복사해가지고 클로드 카드한테 설치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설치해줘. 이러면 설치가 되고요. PRD 같은 경우는 제가 PRD로 키즈 수학 교육 앱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줘. 이렇게 기본적으로 PRD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PRD를 보면서 조금 더 넣을 것들은 넣어달라고 하고 뭐 뺄 것들은 빼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PRD 그 자체보다 지금 이 스킬을 썼을 때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PRD를 아주 디테일하게 만드는데 많이 신경을 쓰진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PRD가 나와줬고요. 어떤 섹션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컨펌을 했습니다. 그래서 PRD가 나왔을 때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PRD대로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데 HTML로 결과물을 만들어줘. UI UX 프로맥스 스킬을 쓴 것과 아무런 스킬을 쓰지 않은 걸로 각각 하나씩 만들어줘.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스킬을 쓰지 않은 버전이에요. 일단 PRD에서 얘기한 모든 섹션들은 다 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캐릭터가 곰, 여우 이렇게 있는데요. 다 이모지를 쓰고 있고 대부분의 어떤 비주얼 요소가 들어가는데 아이콘이 아니라 이모지를 쓰고 있어요. 그 이모지를 쓰는 건 아무래도 조금 완성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디자인이나 그런 결과물에 있어서 일을 딱 시킨 것만 한 직원 같은 느낌으로 이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여기 부모들을 위한 메시지 같은 경우는 대칭 형태가 아니라 박스가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서 좀 이가 빠진 듯한 느낌도 들죠. 제 생각에는 이런 박스가 4개라면은 2x2 형식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배치를 했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인터랙티브하거나 좀 재미적인 요소들이 많이 없습니다. 네, 특별히 어떤 매력 포인트는 느껴지진 않아요. 디자인에 있어서요. 그리고 지금 여기 가격 정책 같은 경우는 이것도 시키는 대로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런 정렬이란지 이런 것들이 삐뚤빼뚤하죠.
이것도 조금 완성도가 낮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스킬을 쓴 거를 한번 볼게요. 네, 이거는 스킬을 쓴 버전인데요. 일단 질감이 다르죠. 클레이모피즘을 확실히 썼어요. 이 버튼이라든지 어떤 주요 요소들에서 뭔가 만질 수 있는 듯한 말랑말랑하게 눌리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비주얼 요소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같은 경우도 이모지가 아니라 SVG로 직접 그린 마스코트가 나와준 부분도 좋은 것 같고요.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아이콘까지 넣어준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부모들의 메시지가 스킬을 안 썼을 땐 조금 이렇게 이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랬죠. 여기서는 그거를 좀 더 완성도 있게 비주얼 처리를 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색깔도 곳곳에 좀 여러 가지 색깔을 배치한 것도 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로 들어간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도 소소하게 들어간 것도 좋은 것 같고요. 가격 정책도 조금 더 완성도가 있어 보이죠. 이런 정렬 같은 것들도 맞춘 게 있긴 하고요. 근데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이 버튼 같은 게 빨간 어떤 곳에서는 이 핑크색, 어떤 곳에서는 흰색, 또 파란색 이렇게 조금 들쭉날쭉하게 쓴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다른 요소들은 몰라도 이 버튼 같은 경우는 특히 가장 중요한 프라이머리 버튼은 일관성 있게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고 지금 여기서 이 버튼 얼라이먼트가 맞긴 한데 체크박스 같은 경우는 여기 약간 또 이가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킬을 안 썼을 때보다 썼을 때 이 업종의 맥락에 맞는 디자인을 해준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명상 및 요가 앱인데요. 명상 앱은 뭔가 차분한 가운데 정신 집중을 돕는 요소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UI UX 프로 맥스에서는 명상 마인드풀니스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 카테고리에서는 뉴 모피즘이라고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조금 울룩불룩한 그런 버튼을 쓰라고 가이드를 하고 있고 절제된 비주얼, 파스텔 톤의 차분한 그런 컬러 톤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한 모션이나 네온 같은 거 들어가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이것도 키즈 교육 랜딩 페이지랑 마찬가지로 제가 PRD를 만들어 달라고 했고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타겟 사용자는 스트레스 관리, 홈 요가에 관심 있는 이런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고 구성은 오늘의 추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명상 요가 카테고리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가이드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들숨날숨을 도와주는 위젯이 들어가 있고 웹 앱으로 반응형으로 모바일이랑 데스크탑에서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PRD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거는 아무런 스킬을 쓰지 않은 건데요. 보라 핑크 그라데이트가 바로 보이죠. 전형적인 AI스러운 디자인 요소인데요. 그리고 이모지가 잔뜩 들어가 있죠. 전반적으로 정말 기능적으로만 역할을 하는 느낌이 강해요. 그리고 색 같은 경우는 명상이나 요가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다기보다는 조금 정신사나운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스킬을 썼을 경우에요. 전반적으로 확실히 좀 차분해진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모지가 아니라 아이콘을 쓰고 있어서 완성도가 높아 보이고요. 참고로 이 UI UX 프로 맥스 앱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룰 중에 하나가 이모지를 쓰지 말라는 게 있어요. 대신 아이콘을 쓰라는 그런 룰이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타이포그래피는 명조체를 썼는데 상황적으로는 이 명조체가 괜찮은 것 같긴 해요. 명조체를 쓴 거는 분위기를 조금 차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 것 같긴 하고요. 명상 앱 같은 경우는 뉴모피즘이라는 스타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울룩불룩 튀어나오는 그런 UI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이 스타일이 몇 년 전에 유행을 잠깐 탔다가 지금 조금 시들해진 유행이긴 해요. 그렇게까지 대중화가 많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워낙 좀 유니크한 그런 UI라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명상 앱에서는 이 방식이 가장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UI 자체가 시각적으로 좀 과한 느낌이 없지 않고요. 참고로 이거는 모빈이라고 해서 앱이라든지 웹사이트 패턴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레퍼런스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아주 좋은 유용한 웹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명상 쪽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은 톤 다운이 있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명상 쪽에서 이 뉴 모피즘을 스타일을 실제로 사용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명상 업종 같은 경우는 UI UX 프로맥스 스킬에서 다른 요소들 톤 다운을 시켜야 된다라든지 좀 차분하게 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할 만한데 이 뉴 모피즘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한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볼 건데요. 이번에는 주식 대시보드예요. 대시보드 대표 화면에 대해서 PRD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요. 개인 투자자를 위한 거고 자산 요약, 시장 현황, 보유 주식, 랭킹 빠른 주문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제가 의도적으로 이제 등락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표현될 수 있도록 PRD 안에 넣어뒀습니다. 왜냐면 주식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서
시간이 생명이라고 했고 애니메이션이나 렌더링도 빠르게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UI UX 프로맥스 스킬을 쓸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보고 싶었어요. 참고로 금융 같은 경우는 다크 모드를 기본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 장시간 응시하면 이제 눈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물을 한번 볼게요. 일단 이거는 스킬을 쓰지 않았을 때 나온 결과물이고요. 지금 자산, 미국 증시, 한국 증시 이런 시장 현황이 있고요. 그다음 여기는 내가 보유한 주식이랑 올라간지 내려간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주요 상위 주식에 대한 부분들을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카테고리별로요. 오른쪽에는 빠르게 주문하는 UI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UI UX 프로맥스 스킬을 썼을 때의 결과물이에요. 일단 비교를 해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사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보일 수도 있는데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이런 애니메이션을 제가 넣어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올라가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파란색으로 그리고 내려가는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깜빡깜빡 거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애니메이션이 이런 인터랙티브한 요소들이 보이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는 확실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변동되는 거를 그냥 노란색으로 좀 퉁쳤어요. 노란색으로 반짝거리고 또 반짝거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UI UX 프로맥스를 썼을 때가 좀 더 스마트하게 이거를 정리해줬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중 이 해당 장이 특정 장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이런 식으로 섬세하게 애니메이션 넣은 부분도 좋았죠. 여기서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냥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지금 표시를 하진 않고 있고요. 이거는 드랍다운인데 이 화살표가 그 위치가 조금 너무 간격이 없죠. 이것도 디테일한 부분인데 사실 완성도를 낮추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그런 반면에 UI UX 프로맥스는 전반적으로 그 컴포넌트 활용은 잘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탭바가 있는데 탭을 선택하지 않은 것들도 탭의 일부라는 느낌을 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단순 텍스트로만 보여져서 누를 수 있는 탭바인지 아닌지가 좀 불명확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탭인 걸로 확실하게 그룹핑을 잘 해줬죠. 이렇게 그룹핑을 잘 해줘서 이게 하나의 탭 요소구나 라는 거를 그래도 더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이 UI UX 프로맥스에서는 디자인 시스템을 위한 굉장히 많은 UI 컴포넌트 룰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더 완성도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UI UX 프로맥스 스킬을 활용해서 스킬을 썼을 때랑 안 썼을 때 어떤 차이가 나는지 비교를 해봤어요. 같이 리뷰를 해봤는데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디자인 측면에서 스킬을 안 쓴 경우가 시키는 일 외에는 좀 큰 그림을 보기 어려워하는 인턴 직원이라면 스킬을 썼을 때는 적어도 고민을 한 번 더 하고 리서치도 해본 후에 제안을 해주는 미드레벨 이상의 그런 디자이너의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스킬은 디자인만 다루는 스킬인데도 깃허브에서 무려 10만 개가 넘는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스킬인데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이 스킬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디자인을 잘한다 그 자체보다는 여기서 제공하는 방대한 양의 리서치 데이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제공하는 게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명상 앱 사례 같은 경우는 뉴 모피즘이 그다지 어울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무조건 수용해서 사용하기보다는 레퍼런스로서 말 그대로 레퍼런스 참고용으로 공부를 하는데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적용을 하더라도 모빈이라든지 다른 웹사이트들, 즉 앱들도 함께 리서치를 해보시고 더블 검증을 한 다음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디자인을 처음 해보시는 바이브 코더분들이나 디자인 영감이 필요한 디자이너분들 입장에서 충분히 그 레퍼런스로서 그리고 시작 포인트로서 도움이 되는 자료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에서 언급된 것들 161개의 업종별 자료라든지 그리고 UI 스타일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제가 웹사이트로 스터디하기 편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UI 스타일들이 있고 또 업종별 어떤 가이드 룰이 있는지도 정리를 해놨으니까 댓글에 링크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